처음 듣는 순간 드는 느낌은 다시 이념지향적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원래 본인이 그렇게 의도를 안 하셨더라도 그렇게 들리게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시 민심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민심을 제대로 챙기겠다. 그러면서 강론으로 들어가야죠. 보수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가 경제 성장, 그리고 또 두 번째가 국방이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묶어서 보수 정체성 강화로 가버리면 이념지향적으로 가버린다고 하고 민생은 안 챙긴다 이렇게들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사실 그래서 그 대통령께서도 임기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이념이 중요하다고 하다가 결국은 이 민심에서 느끼는 게 그게 아니니까 다시 민생을 챙긴다로 바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자칫하면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인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현역 의원들은 중요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국민들이 볼 때 사실은 국민들의 민생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당이 누구냐가 중요하지, 어떤 개인이 대통령하고 좀 더 가깝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멀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사실은 드렸던 말씀이었고, 지금은 오히려 그런 게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꾸 그렇게 뭐 대통령과 누가 더 가깝냐 이걸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권력을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을 봐야죠.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의 차이점이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러니까 야당은 제1의 대화 상대가 여당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게 그 민주주의 체제에서 야당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야당이 비판한다고 해서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반면에 여당의 제1의 대화 상대는 야당이 아니고 국민 전체입니다. 왜냐하면 야당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 집행 능력을 이제 그 여당과 정부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그 누구를 비판하기에 앞서서 지금 현재 민생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겠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분야를 발전을 시켜서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런 것이 여당의 역할입니다. 사실 그걸로 해서 총선도 그렇고 싸워야 되는데, 이번 총선 패인 중에 하나가 그거죠. 제1회 대화 상대를 국민으로 안 보고 야당으로 본 거예요. 이조 심판론이 대표적인 겁니다. 그거 나왔을 때 제가 이거는 선거 전략상으로도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선거대책위원회를 할 때 앞에 그런 구호를 내놓고 다른 분들은 다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지금 현재 민생 문제 해결 방법이라든지 미래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세요. 이렇게 야당은 여당을 비판하지만 여당은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쪽으로 해서 서로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면으로 그냥 서로 싸우는 식으로 이렇게 되니까 국민이 소외돼 버렸어요. 아무도 국민께 말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럼 국민들은, 아니 그럼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지고 내 삶을 더 좋게 만들 거냐? 그러면 저 소외된 국민들 입장에서 원망할 거는 여당이 되는 거죠. 한동훈 위원장도 뭐 최종 결정권자니까 최종 책임은 사실은 뭐 선대위원장에게 있는 거죠. 근데 저 뭐 그 여론조사 같은 것들을 보면 뭐 대강 뭐 저 그 대통령실의 책임 70%, 그 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 30%, 대강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는 나오는 것 같아요. 대강 3분의 2, 3분의 1, 이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뭐라고 그럽니까? 수직적인 당정 관계가
저 전체적인 선거에 크게 악영향을 좀 미친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거기에다가 세 가지 사건이 겹쳤습니다. 그러니까 황 시민사회 수석의 회칼 발언, 그 다음에 또 그 호주 대사, 그 다음에 의료 대란,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 지금 이게 겹치는 바람에 이게 타격이 굉장히 컸죠. 특히 의료 대란 관련해서는 4월 1일 날 대통령 담화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와가지고 전국적으로 다들 막 피부에 느낄 만큼 여당 후보자들의 지지율 폭락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부터 겨우겨우 회복해가지고 108석이 된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까지 그런 게 성공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총리를 야당에서 추천하는 뭐 그런 형식인데 그건 아마 야당에서도 받지를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야당도 반대할 수 없는 그런 통합적인 그런 인물을 찾아야겠죠. 깨끗하고 유능하고 통합적인 인물을 찾아서 이렇게 제시를 해야죠. 오히려 비대위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면 되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공정하게 민심에 맞는 당 지도부를 만든다. 그 목적을 세워서 거기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뭐가 맞느냐? 사실 100% 당심을 반영한 게 결국은 결과가 나타나는 게 이번 총선 아닙니까?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패한 방법을 또 쓰겠다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최소한 민주당이 지금 25% 반영하거든요. 민심을. 우리는 5대5로 반영하자. 그 정도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민심도 우리 당 지지자와 무당층까지만. 그래서 그럼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일반인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역선택 우려는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건 좀 너무 과도하죠. 그렇게 되면 또 당원들 생각도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건 좀 너무 과도한 주장인 것 같고요. 극단적인. 그러니까 제가 원칙론대로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렇게 중요한 전국 선거를 한번 치르고 나면 거기서 패배를 하게 되면 그 선거를 지휘했던 지도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정말 성찰과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이선으로 당분간은 물러나 있는 게 그게 지금까지의 정치 관행이고 그게 사실은 맞는 책임지는 방법이기도 한 거죠. 뭐 한동훈 위원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이제 본인의 결심이지만 사실 뭐 그런 원칙에 따라서 본다면 당분간은 숙고의 시간을 가질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사실은 선거 전에 말씀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보시면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챙기는 게 저는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진보 보수 가릴 거 없이 지금은 양극화가 심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런 사회적인 약자 계층을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 안지 않는 정당은 대중정당이 될 수 없는 세상이 됐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실제로도 뭐 정책적으로도 좀 그랬고 이미지상으로도 보수 정당이 따뜻하게 이렇게 그 사회적인 약자를 품는 것보다는 사회적인 강자 편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이렇게 퍼져 있다 보니까 점점 더 불리해지는 거죠. 대중정당에서 멀어져 가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뜻에서 사실 뭐 저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만 대중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이렇게 품어야 된다.
그런 정책들을 많이 내놔야 된다. 그래서 저는 더 약간 한 걸음 더 나가면 그 결과로 저는 양극화라는 부정적인 말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말은 뭐냐면 다시 중산층을 복원하고 두텁게 만들겠다. 우리가 나가야 될 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저 좋은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많이 창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시대를 전 세계를 딱 보면은 가장 중요한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축이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패권 전쟁입니다. 과학기술에서 최첨단의 패권을 확보한 나라가 전 세계 패권을 쥔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요즘 들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산업 정책들을 많이 쓰죠.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고 2차 배터리라든지 전기차 같은 데다가 그 다 산업 정책들이거든요. 근데 지금이 우리나라가 산업 정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처럼. 근데 그게 지금 안 보여요. 의대 증원은 필요하다고 의사들도 많이 생각해 왔어요. 규모는 다르지만. 그러면 정부에서 할 일은 뭐였었냐? 맨 처음 해야 될 일은 우리나라 의료계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 3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필수 의료 의사가 부족하고, 두 번째로 백신 만들거나 또는 약을 만드는 의사 과학자가 부족하고, 세 번째로 지방 의료가 지금 굉장히 후퇴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마 언론부터 사회단체부터 다들 이제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우군을 많이 확보를 해야 돼요. 문제인식이 먼저니까. 그런 상태에서 정부가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아무리 정부에서 정답이라고 생각해도 이걸 또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정부에서 고집하지 말고,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또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면 거기에 또 맞출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씩 만들어 가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몇 명이 더 필요하겠다라고 제일 마지막에 증원 규모를 던졌어야 돼요. 근데 이게 완전히 반대로 거꾸로 한 거죠.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교육개혁이 필요하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알잖아요. 근데 그때 나온 게 뭐예요? 5세 입학이 먼저 나왔잖아요. 숫자부터 먼저 던지니까 완전히 처음부터 아예 진도가 안 나가고 결국은 교육부 부총리가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근데 같은 실수를 지금 의료개혁 쪽에서 반복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